참, 국어 하는 날이죠. 일단, 국어는 이제 슬슬 한 바퀴 다 돌 것 같고, 두 바퀴째 때부터는 빠르게 가야죠.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서 탐구한 거. 음, 명사형 어미, 품사가 변하지 않고, 동사를 명사로 파생시킨다. 명사형 어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요한 게 명사처럼 보이기만 해주는 거고, 전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걸 바꿔버린다는 거죠. 품사를 바꿔버린다. 보통 지배 접사라고 하죠. 지배 접사. 지배 접사의 접사가 전미사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탐구한 것 중 올바른 것은 기역의 삶은 삶의 미음은 명사형 어미다. 그의 선조들은 불우한 삶을 살았다. 이 삶은 아예 아싸리 명사죠. 아싸리 명사. 그러면 원래 기본형은 살다잖아요. 살다. 살다인데 명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미사가 붙은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니은의 얼음은 얼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하면 전미사가 붙었는지, 겨울이어서 도면에 얼음, 이건 명사죠. 얼음이 하면 뒤에 있는, 만약에 얼음이 하면 뒤에 있는 같은 경우에는 동사 그대로인데 이거 같은 경우 아예 명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맞고요. 전미사가. 디귿의 잠원, 잠을, 첫 번째는 명사죠. 두 번째 거는 명사는 아니죠. 그러면 명사형 어미가 아니죠. 잠원 같은 경우는 전미사가 쓴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잠원 같은 경우는 전미사가 붙은 거고, 잠투 같은 경우는 명사형 어미가 붙은 거고. 진행자가 크게 웃음으로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웃음이 명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대로니까 명사형 어미가 붙었다고 보면 되죠. 네, 전미사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품사가 바뀌었으면 전미사가 붙은 거고 안 바뀌었으면 명사형 어미가 붙은 거다. 네, 그렇게 알면 되고요. 뭐 웃음이라는 것이 크게라는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말 써놨는데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뭐 크게가 이제 부사잖아요.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 동사를 꾸며주니까 웃음이 동사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 좀 짬 좀 되면 그냥 보면 아 이건 명사구나, 이건 아직 동사구나, 이거는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분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품사 바뀐 거뭐 알면 돼요. 예.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거. 명사구시를 하게 하는 어미잖아요. 어미 가면 안 바뀌었다는 거죠. 명사로 만드는 접사라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바뀌었는데 어미는 품사가 안 바뀌었고, 그러면 안 바뀐 거 찾으면 되죠. 그는 수줍음, 이거는 수줍다, 수줍다 같은 경우 형용사인데 수줍음은 완전히 명사로 바뀐 거죠. 그럼 이건 틀렸고요. 그는 죽음, 죽다인데 이것도 명사죠. 죽음은. 태산이 높음, 높음이 높음이라는 명사는 없죠. 높이라는 건 있어도 높이라고 하면 뭐 맞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나라를 위해 젊음, 이것도 명사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지배접사가 아니라 명사형 전성 어미를 찾아라, 이거고, 그러니까 품사가 바뀌지 않는 것을 찾으란 소리예요, 그냥. 네. 네, 뭐 수줍다는 형용사인데 수줍은 명사고, 죽다는 동사인데 죽음은 명사고, 높다는 동사인데 높음이죠. 높음 동사 그대로죠. 네, 서술성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젊다 같은 경우 형용사인데 젊음은 명사다. 네, 그런 거고. 밑줄진 표현에서 주로 나타나는 언어적 기능, 나을 점, 일단 미학적 지령, 친교, 표현, 조금만 하더라도 조금 더 잘못한 거 없다. 밑줄쯤 얘 너 혼자만 일하니 이거 아마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거죠. 그냥 미학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미학적 기능이라고 하면 시적 호용, 굳이 따지면 시적 호용 같은 게 뭐 미학적 기능, 아니면 뭐 글 전체 좋게 해준다든가
지령적 같은 경우는 뭐 시키는 거죠. 그냥 시키는 건 아니고 표현적도 아니고 이게 문제 자체는 쉬운데 이것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쪽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유나 근거, 그러니까 사건이죠. 그러니까 나흘 전 감자 사건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 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고, 생일 같은 경우는 그냥 괴롭히니까 한창 바쁠 때 쓸데없는 일로 남을 귀찮게 구는 일,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작업, 그러니까 뭐 작업지, 뭐 아무튼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술잔을 주고받다 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변동된 거다, 수작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조사의 성격이 다른 하나, 인생은 과연 뜬구름과 같은 것인가? 과 누구나 영수하고 고등학교 때 수학과 영어를 무척 좋아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영어랑 동일한 거 이어주는 거고, 나와 같은 일단 조사 같은 경우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가 있는데, 보조사는 여기서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죠. 보조사는 별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주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가 깨서 해서, 은는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라고 보면 되고요. 은는이 보조사라는 거. 예. 목적격 조사는 을느리고, 복격 조사, 그러니까 보호 만드는 거, 이가. 그럼 이거는 접속 조사고, 이거는 격조사죠. 복격 조사 이가고, 그러니까 보호 같은 거 되다 아니다 앞에 붙는 거. 네.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보호는. 관역격 조사는 뭐뭐의, 부사격 조사는 로에에서 로서, 로서로서과. 그러면 1번은 부사격 조사고, 2번 같은 경우 하고가 뭐지? 상대로 하여금 대상을 나타내는 격조사라고 하고, 이거는 접속조사겠고, 나와, 와과, 일 따위를 함께함을 나타내는 격조사. 이건 문제 같은 경우 정말 어렵게 나온 문제 같은 경우, 이거는 거의 다 틀릴 것 같은데, 일단은 감으로만 잡으면 이건 접속조사고 다른 거는 격조사다.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뭐 이거 다 외우면 좋긴 좋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명사의 주격조사는 이가밖에 없다는 거. 주격조사가 제일 중요하게. 주격조사가 제일 중요해요. 은는 때문에 은는을 주격조사라고 착각하거든요, 자주. 그래서 이가 깨서 에서 깨없어도 아마 뭐 주격조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높임 음축 해가지고 깨서 깨없어까지. 복격조사랑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이런 거까지는 좀 너무 간 거고, 그렇게 알면 되고요. 조사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건축 면적은 설계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딱히 이상한 거 없죠.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 하나요. 이게 참가 신청자에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요라는 게 에랑 호응하거든요. 그래서 참가 신청자에 하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관계 조서사본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뭐 괜찮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는 에도랑 같이 어울린다. 그러니까 하나여는 에랑 어울리고, 뭐뭐에 하나여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뭐에 하나여, 비슷한 게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 두 개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중 하나고요. 의문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리의 강약이나 고저 등은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죠. 이거는 비분절 의문. 그러니까 의문 설명할 때 분절 의문 같은 경우는 자음과 모음을 분절 의문이라 하고요. 비분절 의문이 소리의 강약이나 고저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 이제부터 다 옳은 거죠. 의문은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이므로 최소 대립상을 통해 한 언어의 의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뭐 복잡한 말을 써놨는데 아무튼 뭐 그렇답니다. 그 의문은 몇 개의 변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뭐라고 하네요. 음운은 실제적인 소리라기보다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호로 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음운이 분절음운, 비분절음운으로 나눠져 있고 분절음운은 자음과 모음, 그러니까 딱딱딱 끊어져 있잖아요. 기역, 리을, 디귿, 리을. 그다음에 비분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올라가듯이 하는 게 뭐 끊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비분절, 강약이나 고저 같은 거. 그다음에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일단 자음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바다, 사자, 보험이고요. 이게 앞에가 입술이고요. 그리고 맛, 파열음 계열이 그드브, 파열음, 그 드브, 파열음이고 마찰음이 스스흐고요. 스스흐, 즈츠츠 같은 게 파찰음이고요. 앞에서부터 이제 어, 입술 소리, 입술에서 오죠. 입술에서 오고 그다음에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입 모양 옆으로 쪼개가지고 입술에서 시작하고 혀끝 소리, 혀끝 소리가 다사, 아, 다사고요. 자부터는 이제 경국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혀끝 소리, 이 부분이 두 줄 먹는다는 거, 예, 하는 거고, 경국의, 영국의, 그다음 목청 소리, 흑까지. 그러면 유음 같은 경우에 리을 하나밖에 없고요. 니은, 미음, 이응은 비음이라고 하죠. 니은, 미음, 이응은 비음이고요. 그리고 이 네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울림소리라고 하고요. 위에는 안 울림소리고, 네. 스스흐, 마찰 맞고요. 그다음에 전설, 후설 하는 거는 키위, 위를 주, 개, 되, 소, 네, 가 해가지고 이쪽이 전설, 이쪽이 후설, 음, 이쪽이 이제 전설이고 이쪽이 후설이고요. 이게 평순, 이게 원순, 평순, 원순. 그다음에 여기는 혀 높이, 위, 이, 에. 그러니까 혀가 제일 높고 중간 낮아지고. 이거는 표를 기억해주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표를 기억 못하면 정말 어려운 문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가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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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릴. 그러니까 가을릴 되는 게 그 처음에 이응이 바로 리을이 될 수는 없으니까 유음어가 되려고 하면 일단 먼저 니은 첨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니은 첨가가 해가지고 가을 릴이 됐다가 릴이 앞에 리을이랑 만나가지고 유음어가 되니까 두 개가 나타나는 거죠. 두 개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접한 음의 영향을 받아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이게 좋은 방식일걸요. 아닌가? 아무튼 좋은 위치가 같아진다는 말이 이거죠. 그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고 비읍이 디귿으로 바뀌고 이 말이거든요. 일단은 이런 건 좀 아닌가. 턴마당 같은 경우 비음한데 턴마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디귿이죠. 디귿이 니은으로 가니까 좋은 방식이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혀끝 소리 이쪽이고요. 그러니까 좋은 위치가 같아진다는 말은 다른 쪽에서 발음하는 게 그쪽으로 와야 된다 소리니까 그건 아니고 좋은 방식이 같아지는 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음운 변동 전의 음의 개수와 변동 후의 음운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 음운 변동 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여덟 개죠. 후에는 1, 2, 3, 4, 5, 6 여섯 개가 바뀌죠. 여덟 개에서 여섯 개로 바뀌니까 맞고요. 서로 다르고 3번 가고요. 그다음에 가느다란 물방울 위에 자음이 오면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흙먼지가 될 때 먼저 리을이 탈락을 하죠. 그래서 흙 되고 먼지가 되는데 흙 자체가 미음이랑 만나가지고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바뀐다기보다는 좋은 방식이 바뀐다? 뭐 이렇게 가는 게 좋은 방식이 연동된다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흙먼지 끝속에 리을이 탈락한 거죠. 리을이 탈락하고 비음화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진, 시옷 탈락했고요. 첨가가 아니라 경음하죠. 틀렸고 박, 박, 과, 대치는 이제 교체된다는 말이고요. 음, 축약이 없죠. 대치는 되겠는데, 예, 요게 기억이 쌍기억으로 바뀌었으니까, 끓는, 탈락이 히읗 탈락했고요. 그다음에 대치 교체됐죠. 니은이 리을로 교체됐죠. 그래서 3번으로 가는 게 맞고요. 밭도, 이거 아마 대치 때문에 정말 대치가 뭔지 몰라가지고, 밭도 같은 경우엔, 일단은 교체는 있었죠.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니까. 첨가는 안 되고 대치만 일났죠. 도가 또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4번도 틀렸다. 3번이 맞다. 음운 현상이 일어난 사례, 어간, 가에, 어미, 가아서 탈락이라는 거고, 도미, 가구, 오, 가니, 이, 가도, 오, 도움 탈락에 먹다에 먹을 넣고 말이 안 되는 쪽이 가면 먹고, 먹니, 먹도, 먹도가 좀 이상하고, 먹면, 먹면, 먹어도, 먹도, 먹도는 아싸리 안 되고, 먹면, 좀 안 되긴 하는데, 먹으면으로 해야 되는데, 으에 해당하는 게 동일한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동음 탈락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 1번, 2번 확실히 제끼 야 되네. 1번, 2번 확실히 제끼고 3번, 4번에서 했어야 되네. 그래가지고 3번 아마 뭐 이건 맞췄기 때문에 거고 그냥 동음 탈락했을 때 먹 넣어가지고 되는 거, 말 되는 거 찾으면 되고요. 기역 미음에 대한 표준 발음 깃 이게 기역을 내가 왜 그 3번 왜 했지? 처음에 5번 했던 이유가 깃발이네. 깃발 돼 있잖아요. 근데 사이시옷 없는 것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불법적, 불법적 이것도 둘 다 되네. 불법적, 불법적 둘 다 가능하고요. 면류 이우마일라죠.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고요. 도매금, 도매금, 도매금은 왜 안 되지? 도매금, 도매금. 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표기를 안 해준 상태면 도매금이고요. 공권력. 일단 공권력은 맞는데 장음으로 발음이 안 되는 공권력. 일단 유마가 아니라는 게 일단 이걸 공 권력으로 하면 유마가 일나는데 공권의 힘이잖아요. 공권의 힘이기 때문에 요래 쪼갭니다. 그러면 니은과 리을이 쪼개지잖아요. 그럴 경우 유마가 아니라고요. 니은과 리을이 한 단어, 한 덩어리일 때는 유마가 일나는데 이거는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은 맞는데 장음이 없다. 품사가 다른 하나, 그곳은 비교적, 그것은 고통, 일단 하면 없애보면 되죠. 이게 부산지 아닌지.
그것은 교통이 편하다. 괜찮고요. 손이 저리다. 아프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해라 있고. 얼굴을 볼 내일 만나자. 이런 아싸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4번을 빼버리면 돼요. 뭐뭐적 같은 경우에는 전미사고 한자어가 결합한다. 그러면 몸적, 마음적, 한자어랑 결합하는 뭐뭐적이 한자어랑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순 우리말이 오게 되면 틀린 표현이고 뒤에 조사가 있으면 명사고 뒤에 조사가 없으면 부사다. 뭐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비교적이 편하다를 수식하고 비교적 편하다. 조사도 안 보이기 때문에 부사로 보는 것이 맞다. 그냥 뭐 간단하게 부사 확인하는 거 빼가지고 말되면 부사예요. 그냥 빼가지고 문장이 깔끔하게 이어지면 일반적으로 부사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설명하는 것 때문에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문제 풀 때는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하긴 좀 그렇잖아요. 보자마자 바로 팍팍 해야지. 그래갖고 다 빼버립니다. 보통 품사 다른 거 하면 보통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거 이거 그게 대부분인데 가끔가다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제시된 문장은 주동, 사동, 능동, 피동 사동문과 피동문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인 사동사와 비동사는 모두 파생어이다. 이거는 맞죠. 이희리기 우추라. 이희리기 우추가 사동이고 이희리기는 피동이고 그다음에 그 뭐뭐 아지다, 어지다 이것도 전미사고요. 전미사 붙었으면 파생어겠죠. 사동문과 피동문에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필수적으로 지시된다. 일단 내가 책을 읽었다. 이거는 주동문이고 선생님께서 나에게 책을 읽히셨다. 뭐 이거는 사동이겠죠? 우리가 산을 봅니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산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이거는 비동이고요. 그럼 사동, 피동 행위에는 주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주어가 있다는 말인데 라 같은 경우 주어가 있나? 산이 우리에게가 주어긴 한데 그럼 산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2번 틀렸다. 라 같은 경우에 우리에게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주체가 없어도 가능하고 사동문과 피동문에 나타나는 부사는 각각 주동문의 주어와 능동문의 주어에 바뀌죠. 예. 서술어의 자릿수의 변화가 나타나죠. 예. 다음에 어문 규정에 맞는 것은 1번은 태도 안 하고요. 뭐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넉넉지죠. 넉넉지 원래 넉넉하지 넉넉하지인데 하가 날아갈 때 앞에 울림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축약이 되냐 안 되느냐 있거든요. 앞에는 이제 기역 같은 경우 울림 소리가 아니잖아요. 축약이 안 되고 하가 그냥 날아가요. 그래서 넉넉지예요. 잠갔다가 맞고요. 잠갔다. 옷가지를 이어서죠. 잠그다. 원래 기본형 잠그다고 잠그다의 아가 잠가가 되는 거죠. 잠가 루탈락해가지고 잠그다 해가지고 잠궈가 되지 않는다. 잠궈서 이건 틀렸고요. 잠갔다, 잠가서 뭐 이렇게 가는 게 맞고 넉넉치는 그냥 울림 소리가 있는 거 없는 거 이거는 거의 공식이기 때문에 외워두면은 두고두고 써볼 수 있죠. 이거 근데 언제 다 쳤지 내가. 그다음에 어법에 맞는 것은 내일 야유회 간대요.
이거 어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뭐 더라 다고해는 뭐 간접 경험하고 가면 어이를 쓰면 안 되죠. 아이를 써야죠. 간대 간다고 해요. 간다고 해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간다고 해요. 그건 간접 경험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구분하는 거예요.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다고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이가 말을 하는 거 내가 들어가지고 얘기해 준 거니까 하면 어이고요. 연예인을 보니 그렇게 좋던, 그러니까 좋더니, 좋더라, 좋더라? 이거니까 3번은 맞고요. 크다고 해요. 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크다고 해요. 이게 직접이 문제죠. 제가 직접도 뭐 이게 틀렸어. 이거는 내가 직접 경험한 건데 다고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크더라 이렇게 뭐 크더라 이렇게 내가 어휘대를 써야 돼요. 다음에 한글 맞춤법 규정에 옳지 않은 것은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음, 그럼 가 같은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거고 미다지, 졸음, 졸다 있죠. 익히다겠죠. 그러니까 익다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미다지가 처음 생각했을 때 원형 밝히지 않은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일본으로 간 거죠. 미다지 지금 원래 밀다인데 밀고 닫다 아닌가? 근데 다르네? 아니겠구나 했는데 원형 밝힌 거랍니다. 아마 뭐 이것도 리을 탈락 뭐 이런 거 소나무나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 어간에 이나 음이 지배 접사가 붙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했는데 원래 막에는 막다 이거 개고요. 마감은 이거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원형 같은 게 뭔지 모르겠고 지붕도 집이죠. 집에 웅이 붙은 건데 미닫이는 원형 밝힌 거고 지붕은 원형 안 밝힌 거고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이거 외워야죠. 마개랑 마감이랑 지붕은 원형 안 밝힌 거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육손이 이거 손가락 6개로 태어난 그 장애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장애가 영어로 디스오더였나? 디스오더? 갑자기 궁금해지네. 디스 장애 디스오더 맞네요. 아무튼 곰배파리 뭐 집집이 이것 다 박혔고요. 네 번째가 이 위에 몸으로 시작된 뭐 말은 뭐 원형을 안 밝힌 거 끄트머리 원형 모르겠고요. 바가지는 뭐 아직 박인 건 알겠는데 이것도 입인 줄 알겠는데 일단 아니랍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는 지붕이랑 마개는 지붕, 마개, 마감은 원형 안 밝힌 거고 미닫이는 원형을 밝힌 거다. 마개, 어간이고 지붕. 지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집이랑 웅이잖아요. 집이랑 웅인데 어간이 없죠. 어간이 명사니까 그 만약에 지붕이 원형을 뭐 어간의 원형을 밝히지 않았니 막 이렇게 할 거면 애초에 어간이라는 게 용언에서만 나오는 건데 이건 체언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싸리 그것도 아니네요. 그다음에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거. 철수는 우리말에서 키가 12째이다. 12째죠, 12째. 12번째, 12번째가 12째고요. 12째는 12개째. 12개째라고 하는 게 낫겠다. 외우기 편하게. 12개째. 그래서 12번째.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요즘 재산을 털어먹는 이죠. 떨어먹는은 뭐 담뱃불을 튕긴다거나 그러니까 힘을 가해가지고 그거를 떨다라고 보통 담배를 제 떨이에 떨다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3번에 나는 집에 사흘 동안 머무를 예정이다. 이건 딱히 틀린 거고요. 수평아리죠, 수평아리. 예, 4개로 다가왔다. 예, 머무르다랑 머물다 둘 다 인정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는 것을 입학률, 입학률이죠. 입학률. 어린이, 난이죠. 이거 앞에 고유어가 오고 있잖아요. 고유어가 오면 난으로 적고요. 한자어가 오면 란으로 적고요. 알고도 모른 채 할 때 이건 어이체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남술의 처는 또 한 번 웃기 잘하는 그의 입술을 방긋 벌렸다. 뭐 맞다고 하고요. 껍질째죠. 껍질째. 네. 그래서 이거는 맞춰고 적은 게 그 란 구분하는 거. 이거는 뭐 많이 외웠으니까. 근데 양과 량 구분할 때. 잠시 율과 률은 출산율, 출산율, 출루율, 출루율은 아니니까 출루율, 출산율. 률 들어가는 게 뭐 있지? 률 들어가고 이게 아마 울림소리가 오면 율 적는 것 같거든요. 출산 하나 있을 텐데. 아, 니은이랑 모음이구나. 음, 출루율, 출산율. 그럼 니은 모음만 딱 포함하고 하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고요. 띄어쓰기죠? 중 같은 경우에는 뭐, 도중이라는 의미가 있을 때 띄어쓰고, 뭐 그거 아니면 붙여 쓴다고 하는데, 그건 뭐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고요. 리을 푼더러는 붙이고요. 2시간 하고 띄워야죠. 만에. 애초에 만이 그거죠. 어, 그 무슨 명사인데 의존명사. 네, 의존명사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잠시. 요즘은 뭐 장사가 잘 된다. 4번도 되지 않나? 안 된다? 잘 된다. 아, 잘은 지워버리고 장사가 안 된다. 장사가 된다. 그럼 장사가 잘 된다죠. 그러니까 안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안을 뺐을 때 이게 반대말이 되는 거면 띄어야 되고요. 안을 떼가지고 반대말이 안 되는 거면 붙여야 되는데 장사가 된다? 그건 좀 안 된다의 반대 의미로 보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장사가 안 된다 반대말은 잘 된다니까 붙여야 되네요. 네 번째 건. 그다음에 품사 더럽게 많네 진짜. 그냥 품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계속 풀면 기빨리는데 나도 참을 만큼 괜찮죠. 사람만큼 사람만큼 같은 경우는 처럼이죠. 그러니까
처럼, 처음처럼, 사람처럼 그냥 붙이고요. 처음처럼, 그러니까 처럼이 안 되면 띄어야 돼요. 만큼 같은 경우는. 오늘은 바람이 안 분다. 안 분다. 아, 보통 이거 부사라고 하면 빼버리는데, 그러니까 빼가지고 말이 안 되니까 부사가 아니겠거니 해가지고 2번을 적었는데, 아니라는 게 부정부사라고 합니다. 부정부사. 그래서 부사가 맞네요. 그럼 그 세 번째가, 그 아이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뭐 뒤에 목적어, 목적격 조사 을을 붙었으니까 명사 맞고요. 열 사람이 백말을 한다. 이 백이 말을 꾸며주고 있죠. 그럼 관형사가 맞죠. 3번은 그러니까 이건 어렵다. 그는 이지적이다. 소수격 조사 이다가 붙어 있죠. 그러면 어찌됐건 조사가 붙는 거니까 명사가 맞고요. 그는 이지적 인간이다. 그럼 이지적 인간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체험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관형사겠죠. 아니가 부정부사라는 거. 음. 아니가 또 분다, 용언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또 부사로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어떠한 수가 조사를 취한다. 그럼 수사고. 그러니까 백을, 을이란 게 붙었으니까 그러면 수사. 수사도 일단 명사의 일종이고. 아,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그럼 백을 안다 해서 백이 이게 명사가 아니라 그 뒤에 조사가 붙어 있고 어떤 숫자니까 수사고. 그러니까 수사랑 명사랑 완전 다르다. 예. 수사랑 명사는 서로 별개이다. 이거 알아주고요. 그러면 이게 명사가 아니라 수사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관형사니까 괜찮죠. 관형사. 그 다음에 단어의 품사가 다른 하나. 그곳에서 갖은 고생을 다 겪었구나. 우리가 찾던 것이 갖은 고생을 꾸며주죠. 그럼 일단 이거 관형사겠고요.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그럼 왜 1번지? 일단 가즈는 자체가 관형사고 관형사인 건 잡았고 바로가 이제 이것 꾸며주고 있죠. 대명사, 명사 꾸며주는 게 형용사. 음, 부사 중에서 체언을 수식한 애들이 있다. 바로, 겨우, 갓 이런 게 뭐 부사, 관형. 그러니까 품사는 부사고 속성은 관형어다. 음, 바로, 겨우, 갓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사다. 그리고는 접속부사죠. 접속부사. 방글방글은 그냥 대놓고 부사고요. 네,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사란 거. 이제 겨우 이것, 갓, 겨우, 아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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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갓. 이게 부사라는 거. 그리고 성질은 관형어다. 네. 가즈는 그냥 관형사고. 이게 2, 3, 4는 전부 부사라는 말이죠. 네. 그다음에 품사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음, 일단 품사 비온 뒤에
땅이 굳다. 굳다 동사죠. 다르다. 다르다 형용사고. 새롭다 형용사고. 아프다. 아프다 동사 아이가? 아프다가 형용사구나. 아프다. 아, 형용사네. 아파라가 안 되니까 이게 명령형이 안 되잖아요. 굳어라 이거는 뭐 가능은 한데, 달라라 이것도 안 되고, 새로워라 새로워라 새로워도 안 되고, 아파라 이것도 안 되니까 형용사네요. 그다음에 용언의 종류가 다른 것은 들고 가셨다. 어머니가 바구니를 가셨다. 보조용언 같고, 그녀는 화가 나 밖으로, 그렇지. 본용언 나가 버렸다. 이게 보조고. 음, 본용. 서 들어가면, 서 들어가서 말내는 게 본용언이거든요. 뭐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서 가셨다. 괜찮아요. 그녀는 화가 나 밖으로 나가서 버렸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자고서 나서 어디로 한번 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나도 그거 한번 먹어서 보자. 이것도 좀 이상하니까 일본으로 그러니까 보조용언? 아니, 일본이 본용언이고 남은 건 전부 보조용언. 음, 이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요. 아, 그 접수해야 되는데. 에이씨. 로딩이 길다. 아이고. 그다음에 용언의 활용형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곤혹스런. 여쭈어. 곤혹스러운이죠. 잠시. 매개모음이 들어가는 게, 매개모음이 리을 기본형에 리을이 있을 때 매개모음이 들어가. 아닌데? 불은. 리을 때 매개모음이 안 들어가는데. 기본형이 리을 받침 있는 경우 매개모음 적어주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강물이 그 분하면 틀리고,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형이 붓다거든요. 붓다니까 매개음을 빼주는 건데, 기본형에 리을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리을 받침이 있는 경우에 매개음을 적어주지 않고, 그래서 불은이 맞죠. 불은. 이불은 말고. 근데 이거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외워야 되는 건 곤혹스러운이 정답이고,
여쭈어도 되고, 그러니까 여쭈다, 여쭙다 둘 다 인정하고 그냥 여쭈어도 가능하고요. 라면이 붓기 전에 빨리 먹어라. 썰어서 눈물만 나온다. 이거는 그냥 알아두면 되는 거.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 그는 밥도 안 먹고 일만 한다. 몸은 아파도 마음만은. 물만 사투리까지 일단 전부 보조사가 붙었거든요. 문장 성분. 이거는 밥을. 그럼 이건 목적으로 쓰였고요. 그는 그녀에게 물만. 이것도 목적어죠. 고양이 사투리를 싫어할 이유는 없었다. 이것도 을을대가지고 말이 되니까. 그는 그녀에게 물을 주었다. 뭐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넣어주면 을을 넣어가지고 말이 되니까 전 목적으로 쓴 거고. 몸은 아파도 마음만 을 날아갈 것 같다. 말이 안 되니까. 보조사 중에 은는 만도는 뭐 격을 표시한다고 하고, 뭐 은는은 그 주격을, 주격, 이게 주격 조사는 아니고요. 주격 주어처럼 쓰이는 그런 거죠. 밥도는 목적어, 마음만은 주어. 남은 거 전부 이제 목적어. 사투리를 을을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요. 예문 중 문장 구조가 다른 하나. 철수는 자꾸 생각났다. 누가? 예쁜 소녀가. 일단 뭐 이건 아는 문장이고. 농부들은 고대했다. 뭘? 비가 오길. 3번에 봄이 되니까 피었다. 봄이 피었다. 그러니까 이건 주어만 딸랑하고 그 다음 마지막 서술어를 해가줘야 되거든요. 이게 무엇이라고 적은 게 잘못 적어놓은 게 봄이 되니까 피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봄이 피었다. 뭐 이걸로 어차피 문장이 끝났잖아요. 온갖 뭐 그럼 이거 4번 같은 경우에도 도리는 직감했다. 무엇을? 지금이 중요한 때임을. 이것도 이제 들어가고요. 철수는 말했다. 뭘?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건 봄이 피었다. 뭐 그냥 끝났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냥 이어진 문장. 봄이 되었다. 온 간상에 강산에 꽃이 가득 피었다. 뭐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주어하고 끝에 서술어하고 했을 때 뭐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는 문장 같은 게 뭐 하나 필요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1번 문장에서 철수는 생각났다. 누가 생각나는지 필요하지 거 아니에요. 농부들은 고대했다. 뭘 고대하는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봄이 피었다. 끝났잖아요. 뭐 너무 굳이 어떻게 피었다. 뭐 이런 거는데 어떻게는 딱히 중요한 문장 성분이 아니니까 도리는 직감했다. 무엇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음. 괄호 안에 들어가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음, 땡땡의 경우 그러니까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그러니까 높임 다 들어간 거 찾아라 이거고요. 그다음 상대 높임 같은 게 듣는 청자 높임고, 그러니까 뭐 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높임법은 나오면 문제 엄청나게 어려워가지고 1번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주체에 있었죠. 할머니를 모시고 그럼 이건 객체겠죠. 객체. 댁에 들어가셨다. 이거는 뭐 주체도 있겠고 이게 상대 높임이 없네요. 뭐뭐 씁니다 이런 걸 찾아야 돼. 바랍니다.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주체고, 객체가 없죠. 여기는 4번 같은 객체가 없고, 3번에는 어머니께서, 이거 주체고요. 들이라고가 김치를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객체거든. 맞나? 아주머니가 준 김치를 이제 드리라고 하니까 이게 객체고요. 뭐뭐 셨습니다. 뭐 셨 이게 어머니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주체고요. 습니다가 상대겠네. 그러니까 듣는 청자를 올리는 게 상대 높입니다. 다음에 문장 뭐야? 성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이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은 모든 한자 사용을 없애고자 하는 의도였다. 일단은 모르겠고, 우리는 균형 있는 식단 마련과, 아이고,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르에서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균형 있는 식단 마련을 조성하는 거, 이게 이래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가, 이 동그라미 왜 쳐있냐면 이 과가 균형 있는 식단이랑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이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한 덩어리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할 거면 균형 있는 식단을 마련하고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 이렇게 하고 쓰는 게 더 깔끔하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우리 팀에서 가능한 한 많은 관중이 동원될 수 있도록 모든 홍보 방안을 고려해왔다. 뭐 이게 맞다고 합니다. 나 틀렸다 생각했는데, 아래에 제시된 두 가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복지 정책에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가 이게 좀 이상하죠. 일어나고 있다. 2000년대는 과거니까 일어났다.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맞고요. 1번은 뭔지는 모르겠고 2번은 일단 과해가지고 이거 두 개가 한 덩어리라는 거 인식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 있는 식단 마련과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뭐 중간에 있는 과 때문에 한 덩어리 인식이 되고, 바로 뒤에 오는 식단과 분위기 조성하는 이 식단이랑 분위기를 이제 두 개 동시에 하게 되는데, 식단을 조성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니까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렇게 알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이 숲에 자생하던 뭐 괜찮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이건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답은 속어법으로 가지고 맞차긴 맞췄거든요. 식물은 일단 뭐 자생이란 단어를 쓰고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서식이란 단어 쓴다는 거. 계제 같은 어이 같은 경우에는 뭐 게시판에 뭐 붙인 그런 거. 아이 계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 사이에 끼어 있음. 뭐 사적 감정의 계제가 이 일의 변수이다. 그다음에 여의 계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 그럼 이거는 여의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의 계제를 써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여의 계제는 사달이라는 뜻으로 일이 되어가는 순서나 절차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그런 말도 여의 계제를 쓴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외래어 표기죠. 가톨릭이죠. 가톨릭. 카톨릭이 아니라 가톨릭이고요. 그러면 기억 든 거 다, 기억 다 적혔잖아요. 기억 다 적히고, 니은은 뭐 맞겠죠. 시뮬레이션. 이것도 맞고요. 쇼커트가 틀렸어요. 쇼트커트예요. 쇼트커트. 그래서 디귿을 제꼈어야 했어요. 네. 쇼트커트입니다. 쇼트커트. 그 다음에 카레. 카레 맞죠? 챔피언이죠. 챔피언. 캐리커? 처죠. 처가 아니라, 여의가 아니라, 챔피언. 어학사전. 예. 보통 외울 때
챔피언스 리그를 하자. 챔피언스 리그. 챔피언스 리그를 안 하잖아요. 챔피언스 리그 하면 되고. 캐리커처. 네, 여를 안 쓰죠. 그냥 연간하면 여 쓰는 건 거의 다 틀렸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캐리커처입니다. 표준어가 아닌 것은 콧망울. 콧망울 아니죠. 콧방울이죠. 콧방울. 이거는 콧방울을 써야 된다는 거. 눈초리 괜찮고요. 귓밥도 괜찮고 장단지가 괜찮지만 콧방울로 써야 된다. 방울이 아니라. 네, 밑줄 친 부분이 옳게 된 것은 인두겁이죠. 인두겁. 인두겁이 아니라 눈곱이고요. 눈곱. 우리 곱창 할 때 그 곱창이라 하잖아요. 외울 때는 학원에서도 가르쳐주고 이랬을 때 눈곱이랑 눈곱이랑 헷갈리니까 눈곱 막 떼보면 상태가 곱창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억하는 방법도 있고요. 눈곱이. 그럼 설레요요 안 돼요. 설레요 이렇게 설레어요 설레어요죠. 여요가 아니라. 서투른 자꾸 눈꺼풀이죠. 눈꺼풀. 서투른과 서툰 복수 표준어고 준말에는 어가 붙는 게 안 된다. 서툴어는 안 되고 서툴러는 그러니까 서투른도 표준어고 서툰도 표준어인데 서툰이 좀 줄어든 말이잖아요. 그럼 줄어든 말에 어가 안 붙는다. 그러니까 준말에는 어가 안 붙는다. 서투른 같은 경우는 준말이 아니기 때문에 서툴러가 가능한데 서툰 같은 경우는 준말이기 때문에 어가 붙어가지고 서툴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서툴러만 된다. 그 다음에 표준어로만 묶인 거. 끈아풀, 새벽녘, 살쾡이죠. 살쾡이. 삭쾡이가 아니라 살쾡이. 삭쾡이. 차라리 그냥 삭 하나만 썼으면 맞았겠습니다. 삭만 쓰면 맞는데 떨어먹다다 이거 털어먹다고. 뜻개질은 뜻개질. 뜻개질이라는 게 있네. 이거 뜻개질 때문에 자꾸 뜻개질. 그러니까 뜻개질이라는 게 있다. 뜻개질이랑 뜻개질이랑 서로 별개의 뜻을 가진 그런 게 있고요. 셋째죠. 수평아리를 맞고 애달다. 애달프다로 써있네. 애달다가 애달프다. 네, 지켜 세우다, 사글세, 설거지, 숙항아지, 오케이고 보조개, 양념소지에 그 쇼 붙으니까 숫양 맞고요. 광우리가 광줄이죠. 광줄이고 강남콩이 아니라 강낭콩이죠. 네. 그래서 뜻개질이 있다는 거. 밑줄 친 말이 표준어인 것은 큰 죄를 짓고도 그는 리연이 틀렸고요. 버젓이로 바꿔야 돼요. 리연이는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갖가지 양념들을 뒤어내고 있다 아니고 뒤져내고 있다 맞고요. 사업에 실패했던 원인을 이제야 깨달하게 되었다. 깨달하게가 깨달아서 알게 되다. 가 이제 깨달하게고요. 허구한이죠. 허구헌이 아니라 허구한.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규정에 맞게 표기된 낱말들로 이루어진 것은 허구한 날, 법석이죠. 깍두기는 괜찮지 않나? 깍두기인가? 깍두기구나. 깍두기라 깨끗이 일일이 간간히
간간하다 안 되니까, 틈틈하다도 안 되니까, 틈틈이, 소홀히, 소홀하다 이건 되니까 소홀히 적는 거고. 국 시리즈는 일단 사이시오 다 들어가고요. 그래가지고 선지국 괜찮습니다. 자릿세, 자릿세 뭐 괜찮고요. 손셋집, 장맛비, 백엔잎 뭐 다 괜찮고. 오뚜기는 괜찮죠. 근데 오뚜기는 안 되죠. 뻐꾸기도 괜찮고요. 예. 깔쭉기가 뭐야? 깔쭉기. 깔쭉이 뭐 못하지? 음, 잠시 이게 표준 국어 대사전에 있는 건가? 깔쭉이 그러니까 티 나오는데. 출처 우리말샘은 안 되고 표준 국어 대사전 거기서만 보통은 인정을 하니까. 음, 일단 깔쭉이라는 게 오답이라는 거. 음, 그 기역 비역 받친다. 그 된소리로 발음이 되더라도 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몹시, 색시, 법석. 그래서 깍두기가 아니라 깍두기. 갑자기가 아니라 갑자기. 깍두기가 지금 좀 헷갈렸네요.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날 때는 겹쳐 날 때 적어주고 씁쓸하다 뭐 이렇게. 뭐뭐 하다 했을 때 하다가 안 하면 히 적어주고 아니면 이를 적어주고. 이것도 근데 예외가 너무 많아가지고. 끔찍이, 깊숙이, 나지막이. 처번은 이를 선택하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원리를 외워놓으면 좋긴 한데 이것도 예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거는 많이 봐가지고 그냥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 선지랑 장마가 우리나라 고유어라는 거. 봅시다. 잘못한 사람이 되려. 되래. 되려를 쓰면 안 되고 되래를 써야 되고. 억수 같은 경우는 비 많이 오는 거를 그냥 억수라고 하죠. 억수가 괜찮아요. 깡그리도 괜찮고. 맨날은 괜찮고 만날이 하면 안 되나? 만날. 만날도 괜찮네. 만날도 괜찮고 맨날도 괜찮고 그럼 이건 그냥 다 맞다고 보면 돼. 되래. 되려가 아니라 되래. 그 다음에 좀 편하겠네 이제. 보기에 나타난 작품 감상의 관점을 가장 옳은 것은 부정을 이루며 가슴이 뜨거워지게 느껴. 옳습니다. 와야지요. 뭐 내 가슴도 독자들에게. 그러니까 보통 이건 내재적 관점이냐 외재적 관점이냐 이거로 따지는데 이건 굳이 하면 외재적 관점이죠. 일단 외재적 관점 중에서 찾아야 돼요. 외재적 관점 중에서. 관점이 독자 기준이면 효용론적 관점이랍니다. 수용론적. 현실과의 관계는 반영론이고, 작가 기준이면 표현론적이고. 그럼 이건 일단 2번이겠고요. 반영론 같은 경우는 현실 상황을 반영해야 되니까. 현실 상황 반영해, 이게 일단 자기 읽은 독자가 느끼는 감정을 쓰고 있잖아요. 뭐 작가의 표현에 대해서 하는 것도 없으니까 표현도 아니겠고, 객관론적으로 완전히 아니겠죠.
작품 자체만 하는 게 절대로 뭐 객관론, 존재론적 뭐 그런 거 이건 생기는 이제 오류 같은 거 효용론적 관점이면 감정의 오류가 생기고 작가 기준이면 작가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표현론적 관점, 작품 자체 절대로 객관론, 존재론적 하면 독단의 오류라는 게 생긴다고 하네요. 네, 소수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덕기. 일단은 이런 건 보기부터 읽어야 돼. 그러니까 보기부터 읽어보면 소설자가 등장인물 시선 빌려 하는 거고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 이러면 뭐 일본 순사 3대니까 일제시대니까 아니면 뭐 그런 거 찾으면 되겠죠. 아니면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서술자의 태도 나타나겠고 막 이러면 서술자가 뭐라는지 막 있겠죠. 이게 뭐 좋게 보니 나쁘게 보니 공간적 배경 이거 공간적 배경에 따라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덕기는 분명히 저거 이런 목소리 들을 법하다 꿈이 아니던가 아니었던가 눈을 떠보니 그러니까 덕기의 시선이 있는 거죠. 책 머리맛 쨍쨍이 비친 어느 저녁 때가 된 것 같다. 3시간 남았다. 잠이 폭포 같던 것이다. 머리 쳐더니 눈도 풀린 것 같다. 유리구멍을 내다보고 일단 덕기의 시선을 빌려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등장인물 시선 빌린 게 맞고요. 3번은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작가의 주관 같은 건 안 나와 있으니까 편집자적 논평은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게. 딩하더라, 뭐, 개샹이다, 뭐, 딩하더라, 뭐, 노지연이. 이기서 구운 밤 다테를 신고, 그 밤이 이제 싹 나면, 이제, 그 이별하겠다. 뭐, 유머하신 님을, 뭐, 그러니까 이거 보고, 뭐, 대도 않은 상황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님이랑 절대 안 헤어지겠다. 이거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모르겠으면 이거 하나 하고 많이 보면 특정 그거 보고 다 알 수 있죠. 가시, 발상면의 사상 유사.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그게 일어나면 님이랑 그거죠. 이별하겠다 이런 거. 그죠? 그래서 1번 했고요. 기너리 이건 뭐 이게 배워낼 수 없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건 굳이 그렇다고는 아니겠죠. 거기다 이제 발상면에서 유사한가? 아무튼 세 번째가 이제 나무 토막으로 장딱을 깎아가지고 이제 나무 토막 장딱이 꽃기어하고 울면은 이제 엄마 보고 늙으라는 거예요. 늙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도 안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하는 거니까 3번이 제일 정확하죠. 그러니까 구운 닷대를 신고 이다 그 밤이 뭐 나의 구운 밤이 싹이 나면 헤어지겠다. 막 저는 죽어도 안 헤어지겠다는 거고 3번이 나무 토막으로 장딱을 깎아. 뭐 이 새가 꽃게 울면 엄마가 보고 늙으라고 절대 늙지 말라는 거고요. 다음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경서, 비경서, 행서, 초서, 뭐야, 양수필, 서수필, 빗기들어. 이거는 경기체가 같은데 긍정적 가치. 뭐 긍정적 가치랍니다. 영탄조가 감탄하는 거죠. 경치 보면서 직이네. 경기체가 자체가 이제 조선 초에 생겼나? 고려 말에 생겼나? 아무튼 신진사대부가 이제 배 부르고 등 따시고 나 배운 거 많으니까 이제 있으면 랩이죠, 랩. 씨부려 보는 거죠, 이제. 내 이마이 잘났다. 이게 플렉스 하는 거 경기체가라 보면 돼요. 위 찍는 경기 어떠하고 그러니까 경기 어떠하니 있고 경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경치 지긴다. 음, 기원 역설 비판 이 앞에를 그냥 제끼고 뒤에를 보고 풀었어야 돼요. 기원하는 거 없죠. 역설 것도 없고 비판도 없고 그냥 감탄하는 거죠. 그다음에 음,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내용 담으시죠.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딴 생각 없이 그냥 공부 빡세게 하라. 이거고요. 시면 가온 칼이 울고 우노메라. 이거 칼 갈고 하니까 이거 장군 쪽인데 이게 이순신이었나? 하여튼 이쪽은 1번은 장군 쪽이에요. 그러니까 성현 쪽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아마 그 경치 좋다 이렇게 한 거고, 세 번째는 임금님 최고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배, 고인을 못 봐도 이거 뒤에 가면 나와요. 이거 이황이 지은 건데 이거는 이 시점을 보통 가면 연세법인가 그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내용은 결국 가까운 내용을 담은 시조를 했잖아요. 이 뒷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합시다 이 내용이 있어요. 신면을 갈아놓은 칼이 울고 있다. 이거 이순신이 쓴 시. 장군시라 했는데 이순신밖에 안 떠오르는데 이순신이 맞았네. 두 번째는 자연예찬이죠. 역구는 이샤타 임금님 기왕짱이고, 이황의 도산 12곡 중 하나에 있어요. 이게 연세법에서 나오고, 뭐 고인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나옵니다. 고인 누나를 못 보고 이거 고인을 못 봐도 여든들 알 게 없어. 여든들 알 게 없으니 나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따라간다는.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멍은 네모지고 둥그러져 싹대글 구우러 간구만 뭐 어쩌다 좋구만 금조각을 두 창이 다투거니. 그러니까 두 창이 대갈박이 다투거니, 대갈박이 터지도록 다투거니 나는 아니 좋다. 이게 상평통보 말하거든요. 상평통보 보면 가운데가 옆전이 보면 가운데 네모나고 동그랗잖아요. 이게 상평통보 형태 위에 말한 거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돈이 난 별로 안 좋다. 음, 그거죠. 의인화는 없죠. 아우, 내적 갈등도 딱히 없고요. 그러니까 돈은 다 좋구만. 너는 누구나 다 좋아하지만 나는 안 좋다 이거니까 3번이죠. 일반적인 반응은 다 그러니까 다 돈을 좋아하지만 나는 안 그렇다. 예. 나는 그런 것이다. 나는 아니 좋아라. 그다음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그러고 보니까 요새 오답노트 적는 건 거의 시조 이런 쪽으로 적고, 지금 모의고사 치고 있는 거는 문법 이런 거는 거의 다 맞고 있거든요. 이게 뭐 고유어는 이건 안 틀려도 여기 오답노트에 없는 고유어는 추가를 하고요. 있으면 안 넣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80, 진짜 조지면 한 75점 나오고 모의고사에서 보통은 한 85, 80, 뭐 좀 컨디션 좀 좋으면 95,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또 시험은 모르죠. 그래서 저번에도 모의고사 칠 때는 거의 막판에 80점대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막상 정작 시험에서는 조지죠. 그래가지고 뭐 설레발은 안 칠랍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헌먼덕 집으로 만든 모자라는 쓰고 로고 풍채적은 형용의 개짓을 뿐이로다. 실제로 존재는 거 아니고 초라한 부각시키고 대승 오디세. 이게 무황사라는 게 이게 양반이 얼마나 처참해지는지 그거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정답은 쉽게 찾았죠. 초라한 부각시키고 뭐 수심. 그러니까 대승이라는 게 오디세인데 이 새가 이제 밭을 갈 시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밭을 갈 시기를 알려주는데 이 소가 없어요. 이 아저씨는 소가 없어가지고 옆집에 빌리러 갔나? 빌리러 갔는데 빠꾸 못 써요. 여기 박인norm이 누앙사거든요. 그러니까 화자가 밭을 가려고 하는데 밭을이 아니라 밭을 가려고 하는데 소가 없었어요. 그냥 옆집에 찾아가지고 소 빌려줄 수 있냐 하니까 옆집 사람이 그럼 뭐 언제 되면 한 시간 되면 빌려줄게요 이렇게 했는데 안 빌려주겠단 말이죠. 근데 뭐 실제로 믿고 찾아갔는데 옆집 사람한테 수모를 당한 거죠. 뭐 뒷부분에 종조 추장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도 흥없어 들린다. 나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이제 밭 깔고 논 뭐 뿌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이제 노동요 부르고 뭐 신난 거죠. 근데 나는 아니다. 난 영 흥이 없다. 그 말이고. 이제 대승이 오디세라 해가지고 밭을 갈 시기를 알려주면서 대승이 합니다. 다음에 다음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야 할 세월법문도 벗은 이 시기가 군사 독재 시기에 쓰여진 시. 그걸 벗은 뭐 이제 독으로 흩어버리라 하고 헤어짐을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고 흘러가고 마당을 땅땅을 모자라서 뭘 해야 될 것이며 허무한 뒤 독을 차서 뭐하느냐. 이거는 이제 친구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독 차서 뭐하냐. 이거 아무 쓸모도 없는 거. 이거 세상 태어나서 원망 많고 보낸 오늘 하루 있던가 허무한 뒤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 승냥이 이바야로 내 마음 노림에 뭐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이게 가리라가 이제 독을 포기하겠다. 예, 그거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저항의지 그냥 수양산 바라보면 이거 그 사육신중 하면 윤선도였나? 아닌데 윤선도는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어, 윤선도 맞나? 윤선도가 맞구나. 아닌가? 아니 모르겠다. 아무튼 세조 까는 거죠. 사육신이야. 아씨 궁금한데 이거. 성산문이었나? 수양산 바라보면 이거 치면 되네. 성산문. 네, 성산문. 아무튼 저항하겠다는 거죠. 집방석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냥 뭐 안분지족 쪽이고요. 내 언제 뭐 님을 속였건디 월침 삼경에 끝이 전혀 없다. 추풍에 지는 일소리야. 이것도 월침 삼경에 온 뜻이 전혀 없다. 이 기서도 그냥 멋있다. 포기한 거고. 500년 나오면 그겁니다. 그냥 고려 망한 거 허무하다. 이게 아마 맞을겠네. 내 언제 무슨 하야. 그리워하는 거네. 월침삼경. 월침삼경이 뭐야? 월침
달이 기우는 깊은 밤중에 온 뜻이 나를 찾아올 기척이 전혀 없네. 그럼 3번은 그리움이네요. 그리움. 그다음에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일단은 뭐 적절하게 보기부터 하면 되죠. 의나 기뻐. 의나 있었고 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소외된 존재의 슬픔이 시상의 거점을 이루고 있고 유사한 총결의 반복이고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 설정에서 이거는 뭐 나는 이제 너에게도 이거 4번은 바로 적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슬픔을 주겠다. 뭐 뭐겠다. 딱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3번도 제끼면 되고요. 음,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일단 의인은 안 보이죠. 의인은 안 보이니까 1번으로 가면 되고요. 한방눈이 중이법? 가난한 사람한테는 이제 하늘에서 내린 똥가루겠죠. 가진 자한테는 뭐 낭만이겠죠. 그래서 보면 살아온 주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 할머니랑 할머니 동사자가 소외된 사람들이고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이게 기적, 어? 이기적인 사망인가? 그건 안 적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쌍한 사람한테 불쌍한 할머니 이제 귤 팔고 있는데 그걸 기어코 깎아 먹으려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기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아, 이거 로딩 길다. 슝 써 보면 되고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사적 의문, 시상이, 시적 허용, 눈은 긍정적 이미지, 색채 대비랑 문명에 대한 비판,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이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에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철길 위에 이거 고향 그리워하는 거예요. 고향 그림 그리움이 제목이 그리움이잖아요. 그게 한방눈이 이게 긍정적 이미지로 되는 게 고향에 한방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방눈을 보면서 고향을 딱 생각나는 거죠. 아, 고향에도 눈이 내리겠구나 이러면서 그게 긍정적 이미지가 맞아요. 임급병 얼어든 이 밤은 이건 이제 안 좋은 그거고요. 존나 춥다는 거죠. 존나 추운데 이런 거고. 그래서 수사적 의문을 통해 뭐 이게 내리는 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복된 눈 내리는 가, 이게 이제 수사적 의문이고요. 그럼 시적 고용을 찾아야 되는데 연달린 이 부분이죠. 원래 예. 원래 연달아 있는 산과 산 이건데 이거 그러니까 문법 다박살내보고 연달린 이게 시적 고용이고 그래가지고 소거법 하면 4번밖에 없고요. 눈과 화물차의 검은 지붕, 색채 대비 문명에 대한 비판이 전혀 아니죠. 그냥 그리워하는 건데 색채 대비는 될 수는 있겠죠.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뭐 눈 내리는가 검은색 흰색 해가지고 색채 대비는 될 수 있겠는데 문명에 대한 비판은 아닙니다. 이건 시를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고요. 그냥 그리워하는 거죠. 문명에 대한 비판은 없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러니까 우리 타코야키를 까는 건가? 타코야키 까는 걸 거예요. 타코야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영화 제작할 때 저는 아니고 옛날에는 그걸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게 나왔다대요. 애국가가 나왔대요. 애국가가 나오고 애국가 제창하고 그리고 영화를 보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그럼 이 세상, 나, 이 세상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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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밖
영어가 시작하기 전에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 경청하고 삼천리 활약한 상, 의미나 을속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 숲을 이륙하는 휜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이게 새떼들이 억수 좋은 거예요. 새떼들은 이제 자유롭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내고 이게 시궁창 인생이고 이 세상 어디로 날아간다.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기죽대면서 뭐 조롱과 야유라고 하고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내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음 이것도 그냥 시궁창인 같은데 가의 아름다운 모습이 가장 적절한 것이죠. 나를 지향하는 대상을 비웃는 계기는 아니죠. 이 세상 밖도 좋은 거잖아요. 날아가고 싶어 하니까. 이 세상 밖으로. 여기서는 나가 이상형이지. 나가 이상형이고 가는 시궁창이고. 그래서 가의 아름다운 모습. 이 세상은 아름답지 않죠. 이 세상은 시궁창인데. 그래서 1번 틀렸고요. 화자가 나를 지향하는 이유는 가의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모습 때문이다. 이게 아마 타코야키 때 맞을 거예요. 타코야키 때.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1983년 맞네요. 타코야키 맞네. 그래서 화자는 가에서 삶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잊고 아니 안 잊었죠. 이 세상 밖 어디로 날아갔으면 이렇게 말이 안 나오겠죠. 가면 나를 향하는 대상은 시궁창에 있는 알을 부러워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타코야키 시절에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를 불렀어요. 이 세상은 시궁창이고 이 세상 밖은 이상향이고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요. 이거는 아마 문제 자체는 대빵 씌웠을 거예요. 대빵 씌웠는데 그거죠. 그냥 시하는 거 산성눈 내리네 하는 가지고 이건 진짜 그냥 리얼 산성눈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파괴 때문에 산성눈이 내린다는 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뭐 산성눈 내린다. 12월의 썩은 구름들 아래 병실 밖의 아이들은 놀다 간다. 성가의 후렴들이 지워지고 산성눈 하얗게 온 세상 덮고 있다. 하마터면 아름답다고 말할 뻔했다. 캄캄하고 조용하다. 그러고 보면 땅이나 하늘, 자연은 결코 참을성이 있는 게 아니다. 산성눈 한 뼘이나 쌓인다. 폭설이다. 당분간은 두절이다. 우뚝한 굴뚝, 은색의 바퀴들이 그렇다. 무서운 이 시대의 속도에 치여 내 몸과 마음의 석갈에 몇 개 소리 없이 내려앉는다. 쓰러져 숨쉬다 보면 실핏줄 속으로 모래 같은 것들 가득 고인다. 산속눈 펑펑 내린다. 자연은 인간에 대한 기다림을 아예 갖고 있지 않다. 펄펄 사람의 죄악이 내린다. 하늘은 저렇게 무너지는 것이다. 문제가 뭐였을까요? 뭐 모르겠어요. 일단 산속눈 내리네라는 건 산속눈이 환경 파괴의 결과물이라는 거. 보기에 밑줄 친 씌워준 윗글에 이거랑 이어지는 거. 이것 때문에 윗글에 산성눈 앞에 거는 이게 두 문제짜리인데 앞에 거 맞췄고 뒤에 거는 산성눈의 함축적 의미와 같은 것은 사람들이 최초로 시멘트를 만들어 집을 살고 살기 전 벌레들의 씨까지 일시해 주기는 독약을 만들어 뿌리기 전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물이 살충제가 되고 각시 모기가 되기를 기량을 점핑하기 로봇처럼 정말로 벌레 나오고 중금속 폐기물을 배설하면서 이게 산성류 환경 파괴의 결과물이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멘트랑 살충제 이런 거는 결과물이 아니라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원인이죠. 시멘트랑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로봇은 굳이 따지면 인간 쪽에 가깝겠고요.
그러니까 벌레들이 중금속 폐기물을 싼다잖아요. 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환경 파괴의 결과물 같은 경우는 중금속 폐기물이겠죠. 벌레가 싼 거니까. 그래서 결과물 쪽으로 가면 중금속 폐기물 쪽으로 가야 돼요. 그다음에 글에 대한 어우 여기까지 해야겠다. 뒤에는 또 많다. 아, 마름의 특성을 동물의 외양에 빗대어 낮자가 표현했다면 동물의 외양이 나와야겠고요. 비속어와 존칭어를 혼용했다고 하고 뭐 해학적 표현이 있고 장인의 됨됨이가 마땅치 않음을 드러냈고 뒷거래 장면 생생하게 묘사를 했다. 꼬표 3개 쳐놓고 답은 3분의 1가 틀렸어. 일단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보시 아주 못했다. 일단 손불을 안 놓고 사유에 이 자식 저 자식 하면 장인이 어디냐. 일단 이래가지고 3번은 날라가죠. 3번 왜 3번 했지? 3번 날아가고요. 음, 욕필이하고 인심 잃었고.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의외 배천봉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문제를 틀렸던 게 장인이랑 마름이랑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장인이랑 마름이랑 동일 인물이에요. 앞에 내용은 우리 장인이 욕을 먹고 있는데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욕을 많이 해가지고 욕을 먹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더 욕먹은 거는 마름질 하다가 욕을 더 많이 먹은 거죠. 그거에 그래서 이제 생기길 호박개 같다고 했죠. 그래서 1번도 날아가죠. 적절하지 않은 거 잘했으니까 1번, 3번 날라가고 2번, 4번 장인께 닭말이나 그런 거 하냐. 1번 그해 가을엔 영락에서 땅이 뚝뚝 떨어지고 그 비속어 이걸로겠죠. 그러니까 뒷거래 장면 생생하게 묘사하여 제시하진 않았죠. 생생하진 않죠. 이건 뭐 굳이 뒷거래를 유추할 수 있겠죠. 장인께 닭말이나 좀 보내주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장인께 닭말이나 좀 보내지 뭐 땡땡땡땡땡 저거저거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 이거 뭐 뒷거래라기보다는 아리가또 하려고 애쓰는 장면이고 그게 있어요.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배참복된 마음이랑 장인어른이랑 같은 거죠. 네, 그거를 좀 착각을 했고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첫 번째는 경험 참화설 100%죠. 말 빌려 탈 때 그거거든요. 우의적 기법 적절하게 활용했다. 대상들 사이의 유사점 유사점이 아니라 차이점이죠. 빠른 말, 느린 말 차이점이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참화설 제목만 알고 있으면 일단 1번, 4번은 바로 적혀버려야 되거든. 우의적 기법이라는 게 돌려 말하는 거. 말하고자 하는 말을 돌려 말하는 게 우의적 기법이다. 우의적 기법이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틀린 거고 유사점이 아니라 차이점이죠. 네, 유사점이 아니라 느린 말, 빠른 말 비교하기 때문에 유사점이 아니라 차이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여기까지 하죠.